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벤더입니다. 이번 주는요 2월 4주차 교통망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신호선 4개역 추가 확정, 우이 신설선 연장 공청회, 광주 2호선 부실 설계 등과 관련해서 이 벤더빌트가 속 시원하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자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GTX 적기 개통 추진, A노선 24년 개통, B노선 22년 중 우선 협상자 선정, C노선 실시 협약 체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 D노선을 말하는 거죠. 예타 신청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노선은 운정에서 삼성 구간은 2024년 6월, 삼성 동탄 구간은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GTX A 노선이 있잖아요. 삼성역을 중심으로 동탄까지 삼성까지, 그리고 삼성역 앞에 이제 수서역이 있습니다. 수서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역 위에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역이 있죠. 이거는 국토부의 통상적인 그냥 목표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역이 이 안에 지하 복합 환승센터 다 완료가 되려면요, 제가 보기엔 빨라야 202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역까지 갈 수가 없고요. 수서역에서 동탄까지 이 구간을 제가 보기에는 2024년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사업 진행 속도를 보면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2026년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운행을 하려면 2028년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그냥 원칙대로 얘기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B노선에 대한 목표를 좀 보면 제가 보기에 B노선은요 현재 송도에서 용산 구간, 그 다음에 망우 구간, 이 가운데 구간은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인천 구간하고 이 경춘선 구간은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이 재정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안에 턴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런 민간 사업 구간, 인천 구간하고요, 이 경춘선 구간은 아마 올 12월 정도 되면 실시협약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러려고 한다면 상반기나 여름쯤에 우선 협상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구간을 두고 아마 연말쯤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지 않겠냐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호선은요,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실시협약을 원래 작년 12월 달에 체결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3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3월 이후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한 6월 정도에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6월 정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내기역에 대한 추가역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다 아는 얘기고요. 하나 더 상록수역이 좀 더 이번에 확정되어서 추가되었다 정도만 새롭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A노선, 그래서 재정 구간은 국가 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한 2조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민자 구간 BTO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O는요, 오퍼레이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3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용산에서 상봉 구간은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한 2조 3,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민자 구간은 한 4조 1,000억 원 정도라고 하는 건데요.
늘어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신호선은 현재 BTO 다 오죠. BTO. 결국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 오퍼레이팅이라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이 건설에서 수익을 내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여러 이윤들, 여러 마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관심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다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F 기준으로 한 4조 4천억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하다 보면 공사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늘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GTX D노선 아직까지 미정되어 있고요. 대선 주자의 공약들이 모두 D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까지의 계획이고, 다시 대통령이 바뀐다라고 하면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상록수역 정차라는 게 나왔습니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A노선 운정, 서울역, 삼성, 동탄, 수서. 요거는 2014년 정도, 그 다음에 요건 2016년, 전 개통은 2018년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노선이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실시 협약 우선 협약가 선정되면서 나왔던 구간이 왕십리와 인덕원, 국토부가 3기 신도시와 같이 묶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의왕,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발표됐던 구간이 상록수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상록수까지 연장되는 구간에 GTX 신호선 연장 운행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인덕원에서 요 금정 구간은 4호선, 과천선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선로를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정에서 수원역까지는 1호선, 경부 1선하고 병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선과의 어떤 경합이 생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일부는 기존 4호선을 그대로 활용한 상록수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상록수냐? 상록수가 안산에서 보면 살짝 외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상록수로 선정된 이유는 이 안에 수인 분당선하고 이 4호선하고 이 노선 또한 같이 선로를 병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록수 구간까지는 4호선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구간은 수인 분당선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 개의 열차가 동시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그렇게 안산 중심으로 끌고 올 정도의 GTX의 그런 투자나 기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열차 운행을 좀 고려한다라면 제가 보기엔 상록수로 들어갈 수 있는 열차는 1시간에 1대 또는 2대 정도에 불과할 거다.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쉽다. 그래도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상록수 주변에 어떤 단지들이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수들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단지들도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이슈 따라서 또 가격들이 많이 비싸게 이렇게 또 거래가 되었다. 이런 얘기, 그리고 계약 물건들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철도, 특히 철도망에 있어서는 꼭 두 가지입니다. 노선에 대한 성격이 뭐냐, 노선에 대한 어떤 개요, 노선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왜? 결국 노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노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결국 그 노선의 가치가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로 이 상록수역이 이번에 국토부 발표가 된 것처럼 발표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그 주변에 물건들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찾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는 다시 가격이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그 당분간 한두 달 이렇게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발표 전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더 빨리 하면 최소한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주자에게 뭔가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막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시청자분께서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슈를 선점하라. 예,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록수 말고도 이슈로 나올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제가 하는 말에 조금 더 기울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록수나 의왕이나 인덕원이나 왕십리 정말 많이 얘기 드렸거든요. GTX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GTX에 대한 실제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여러 예측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투자까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어져 갔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제는 늦지 않았냐? 늦지 않았다니까요. 예, 왜 D노선 또 나오잖아요. 또 EF 노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발표가 날 건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우리 방송을 자주 봐주셔야 되고,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올 거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네, 너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께서 좀 잘 생각해 봐주시고요. 철도 역사에 국공립 어린이 조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이 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안이 나와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선을 보면요, 이게 우이 경전철이에요. 우이 신설선이라고 부르고요. 우이 신설선, 우이 경전철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이동이고요. 그런데 솔밭공원역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보면 뭐 방학동 이런 데까지 가서 방학역까지 가는 도봉구까지 이어지는 그리 길지 않은 약 4km가 되지 않는 짧은 구간에 연장선을 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이 우이선과 동일한 경전철 형태가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길이가 한 28m, 폭은 한 2.4m 정도 되는 경전철입니다. 한 160명도, 한 편성당 한 160명도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놓고 항상 보는 게 말은 연장선이지만 어쩌면 이거는 하나의 별도의 독립선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결국 이게 지선이냐 아니면 뭐 Y자 분기 형태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이러한 선로 형태는 솔밭공원에서 방학역만 운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노선도 짧을 뿐더러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타고 우이선 타고 뭐 4호선 타고 아니면 뭐 다른 거 타고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학역 가서 1호선을 탄다? 이것 또한 만만치 않아요. 왜? 1호선이 지상철이라 서울 구간, 청량리 구간까지는 상당히 느리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 운행이 적진 않지만 또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다라면 결국 이 노선의 한계는 지선적인 아주 작은 효과밖에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리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냥 쌍문역이나 창동역이나 이런 데를 그냥 도보로 또는 아니면 마을버스로 이동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노선에 대한 아쉬움이 원래 예전에 서울시에서 검토됐던 노선이긴 하지만 이 GTX 창동이라는 C노선역이 있거든요.
저는 방황역이 아니라 요 노선이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든지 간에 이렇게 창동역으로 연결돼서 향후 GTX와의 환승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타기 위해서 뭐 방황역까지 가서 창동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결국 주변의 마을버스들이 그냥 바로 창동역 갔다가 창동역에서 삼성역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노선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노선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예, 광주 2호선 설계 부실 추가 비용 우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 2호선 설계 부실 추가 비용 우려 뉴시스에서 나왔고요.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광주 2호선이 가상 모의 운행을 해봤더니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정 속도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평균 속도와 표정 속도라는 말씀입니다. 평균 속도는 정차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고요. 철도에서는 표정 속도는 우리가 한 30초 또는 20초를 정차하거든요. 한 역마다 그거를 표정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정 속도가 많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설계 당시에 33km를 봤더니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한 26km밖에 33km나 26km 상당히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일단 역이 많다라는 게 좀 문제고요. 뭐 노선도 조금 좀 너무 이렇게 작은 공간들,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간들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용역사 정거장 거리가 짧다, 곡선 구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차 간격의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원래 4분을 예상했는데 결국 속도를 내지 못하니까 한 5분 30초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열차 편성을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비용이 더 들고요. 4분 30초를 하더라도 뭐 100억에 대한 비용이 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을 보면 지금 1단계 구간 광주시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200일부터 시작해서 차량 기준은 이쪽에 있고요. 제가 작년에 광주시 상무지구의 공사 현장을 좀 봤었어요. 근데 정말 뭐 여기 보시면 노선도 이렇게 되게 꾸불꾸불한 게 많으면 안 되거든요. 철도는 그럼 속도를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사를 하는 걸 보고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기사의 내용도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 다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냥 중간을 막고 그냥 땅을 파서 예를 들어 프리키스트 콘크리트를 그냥 묻고 땅을 덮는 정도의 상당히 공사에 대한 공정이 되게 다른 지하철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좀 보여줘요. 미리 하는 것처럼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뭐 PC 구조, RC 구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RC 구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막 집 세울 때 하는 게 RC 구조고, PC 구조는 기존에 이제 했던 거를 이렇게 얹히는 게 PC 구조인데, 이것도 약간 PC 구조 형태로 보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빨리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사비를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광역 단위에서 뭐 지하철 공사할 때 이러한 것들이 뭐 하나의 사례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노선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많아서 속도를 많이 내고, 이 정차가 보통 서울 구간 한 1km의 평균 1km인데 그거보다 훨씬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너무 많아서 속도를 못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희는 지하철은 너무 돌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핵심 거역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니까 생기는 이러한 현상들인데, 뭐 장단점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1호선보다는 훨씬 더 지하철을 이용하는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거고, 이제 광주도 이제 전체적으로 광주시 자체가 역세권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1단계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구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역, 특히 상무지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눈에 띄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나주에서 광주 상무로 이어지는 그 철도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보면 이 광주역보다는 여기에 광주 송정역 이쪽에 있는 여기 KTX 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참고해서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해선 수요 폭증 예상. 그래서 오시리아, 제가 작년에 그 오시리아 주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오시리아.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동해선 수요 폭증 예상. 당장 증표는 어렵지만 휴일에는 그 오시리아에 보면은 뭐 놀이공원이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그 뭐죠? 뭐 이렇게 차로 갖고 내려오는 거, 막 썰매 타고 내려오는 거, 그거를 타고 오고 옆에 쇼핑몰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옆에 무슨 롯데 그 잠실 롯데 뭐 잠실 롯데 놀이공원처럼 이렇게 놀이공원이 이제 크게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열차 수요가 늘어날 거고 특히 주말에는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오시리아 테마파크를 3월 달에 이제 다음 달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장에 따라서 주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른 열차가 여기가 보시면 동해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향후에는 부산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서 오시리아를 가려고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현재는 2호선 연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동해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친구분들은 이러한 아무래도 차량을 갖고 가는 것보다 그렇게 걸어서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시리아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수용자가 많아서 수요 인원이 많아서 아마 열차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산에 꼭 가시면 아마 오시리아를 가게 되실 것 같은데 특히 놀러 가신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또 다른 지역에 또 이런 거 가보고 싶잖아요. 저도 오시리아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부산에 들리실 일 있다라면 오시리아 주변 단지를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패스 개찰구 임산부 자리 안내 대전도시철도 편의시설 확충하겠다. 그래서 편의시설들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2월 28일 날 방송이 나갈 예정이어서 새로운 또 3월 달이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15만, 20만 하루에 그러는 시국이지만 또 많아지다가 또 다시 또 일상화되고 하면 저희가 또 함께하는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3월달 잘 이렇게 좀 견디시고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 몸 건강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봄은 오는 듯 합니다. 3월 또 봄의 시작이고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또 새로운 달이기 때문에 3월에도 이 시청자분들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사부 우리가 항상 방송할 때 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그래서 사부 TV라고 하는데 사부 부동산이나 이런 내용들을 네이버 카페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그 철도망 이렇게 아마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아마라고 하는 거는 ask me anything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그런 약칭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제가 갖고 있는 철도망에 대한 정보, 이해 그리고 부동산과의 접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 견해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좀 풀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지 마시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카페에다가 어떤 게 궁금하고 왜 궁금하고 뭐 어떤 궁금하신 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 건지 좀 짤막하게 해주시면 제가 좀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이렇게 또 위클리 교통하고 좀 다르게 좀 그 얘기만 질문에 대한 얘기만 한 3가지 정도 좀 요약을 해서 노선도 뭐 필요하면 설명을 해드리고 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 궁금하신 거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철도망과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브TV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고요. 그래도 많은 인원이 늘진 않지만 계속 매주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 때문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많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많이 힘내시고요. 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